이번 62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첫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477번 경기 광주FC 강원FC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3인 조합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팀이며, 가브리엘은 묵직한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헤이스와 아사니는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침투하며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데 능하며, 중원에서는 박태준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빌드업의 기점으로 전방 전개를 지휘하고 있다.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술의 응집력과 압박 타이밍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고, 이지호는 수비 안정감에서 기여도가 있지만 전체 수비 간격 유지에서는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김경민은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전개 속도 조절 능력이 떨어져 팀의 템포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 김대우는 활동량은 많지만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에서는 한계가 명확한 자원이다. 광주는 공격 템포와 빌드업 완성도에서 강원보다 두 수 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강원은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수비 밸런스가 모두 흔들리고 있으며 전술적 대응에서도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광주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수 있는 구조다. 두 번째 481번 충남 아산 부천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안정과 전방 전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술을 운용해왔다. 김종민은 전방 압박과 연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한교원은 측면 돌파와 전환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인다. 정마호는 중앙에서 공격 방향을 결정짓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핵심 미드필더 손준호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전진 패스와 압박 회복 루트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 상태고, 중앙에서 볼이 묶이게 되면 전체적인 템포 하락과 패스 완성도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통해 넓은 수비 블록과 중원 전개를 균형감 있게 활용하는 팀이다. 몬타뇨는 이선에서의 전개 조율과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 참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갈레고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상황에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인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탈압박 능력을 통해 볼 점유율을 주도하며 전체적인 경기 템포를 부천 쪽으로 끌어당긴다. 주요 미드필더 자원들이 모두 출전 가능한 상태이며 수적 질적 우위 속에서 경기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경기는 미드필더 결장이라는 결정적 변수로 인해 충남 아산이 경기 템포를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부천은 구성의 안정성과 압박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으며, 수비 불안보다는 공격 효율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상 부천의 우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경기다. 세 번째 488번 수원 삼성 김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과 이톱 조합을 이용한 전방 압박 위주의 공격적인 운영을 펼친다. 무고사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결정력 모두 뛰어난 자원이며, 제르소는 측면 돌파 후 크로스나 컷백 연결해서 날카로운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공격 전개를 담당하며 안정적인 볼 배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는 포백 라인을 하프라인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운영이 많아지면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을 중점으로 한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 능한 팀이며, 호나는 중원에서 볼 탈취 이후 빠른 1차 연결을 담당하며, 발디비아는 후방에서 전방으로의 킬패스를 연결하는 전술의 핵심 축이며, 레안드로는 수비 뒷공간을 향한 침투 움직임과 속도감에서 K리그 2 상위권 수준의 위협을 갖추고 있으며 역습 시 결정적인 상황을 자주 만든다. 김현석 감독의 팀 운영 철학은 실리 중심이며 빌드업보다 효율적인 찬스 생성과 압박 회피 중심의 역습 루트를 선호한다. 이번 경기는 인천의 하이라인 운영과 전남의 전술적 상성이 정확히 충돌하는 매치업이며, 공간 침투형 역습 전개가 반복된다면 인천의 수비 조직은 붕괴될 수 있으며 전체 흐름은 전남 쪽으로 기울 수 있고, 전남의 압축 수비와 전개 완성도를 감안할 때 역배 승리 시나리오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62회차 승부식 1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2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두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510번 경기 입스위치 타운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패스 전개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전술을 추구한다. 허스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에 능하며, 허친스는 중원에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NC소는 이선에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지만 날카로움보다는 연결 중심의 플레이에 치중되어 있고, 문제는 버지스, 스즈모딕스, 타운샌드, 필립스, 필로진,
번스까지 부상 이탈자가 너무 많아 전체적인 라인 간격 유지와 측면 전개에 큰 제약이 걸려 있다는 점이며 공격 시 속도감 있는 침투가 어렵고 수비 시에도 결정적인 수비 리더의 부재로 인해 뒷공간 커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웨스트햄은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습 전개에 집중하는 팀이며 쿠두스와 보웬의 전방 조합은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앙 전개보다는 측면에 치중된 흐름이 많고 수책이 중원에서의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 기복을 보이고 있고 서머빌과 안토니오의 부상은 공격 옵션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상대 진영에서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 수비진의 라인 조율은 안정적이나 전방에서의 전개 패턴이 단조롭고 압박 회피에 실패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부상 이슈로 전술적 완성도에 제약이 있으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비 집중력도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 경기는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보다는 실수를 기다리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승부 없이 균형을 유지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두 번째 519번 경기 맨유 에스턴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수비 숫자를 늘린 구조에서 윙백과 이선 연계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호일루는 제공권과 침투를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디알로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스피드가 강점이다. 카세미로는 중원에서의 수비 커버와 압박 중심축이지만 마르티네스와 지르크제이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와 공간 커버 능력이 떨어진 상태다. 가장 큰 변수는 일정이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른 뒤 며칠 쉬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번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 속에 선수들의 체력 고갈과 집중력 저하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이 약화되고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아스톤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공간 점유를 통해 전개 흐름을 주도하는 팀이며 호아킨스는 폭발적인 침투와 박스 안결정력에서 수준급이며 맥기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전환 속도를 모두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며 아센시오는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탈압박 능력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틸레만스, 레시포드의 이탈이 있으나 전술 완성도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일정 여유 속에 정상 컨디션을 갖춘 상태고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해 체력이 떨어진 맨유의 약점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맨유는 전방과 수비 모두에서 일정 누적으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가 불가피하며 아스톤빌라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를 모두 활용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팀이며 결국 이 경기는 컨디션과 집중력에서 앞선 아스톤빌라가 경기 내내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523번 경기 뉴캐슬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에 집중하는 공격적인 팀이며 윌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고드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자원이며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탈압박에 능하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삭, 트리피어, 타겟, 조엘링톤, 루이스가 부상 중이지만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조직력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흐름을 유지 중이며 특히 이번 경기는 챔스 직행을 위한 승점 3점이 절실한 경기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는 점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간결한 전개에 초점을 맞춘 팀이며 베투는 전방에서의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이고 은디아에는 전개 템포를 조율하는 이선 연결 자원이다. 게에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담당하지만 브랜스웨이트, 콜먼, 린스트램, 망갈라, 타코우스키까지 수비 라인 전반이 부상 이탈되면서 조직적인 커버와 압박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고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결 단계에서도 실수가 반복되는 흐름이다. 뉴캐슬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전술적 응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에버튼은 수비 핵심 부상으로 인해 공간 커버와 압박 조직이 붕괴된 상태다. 이 경기는 승점 3점이 절실한 뉴캐슬이 압박 강도와 전방 전개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2회차 승부식 2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기들 중 좋아 보이는 경기들 위주로 유튜브에 조합픽을 올려드리지만 모든 경기들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조건 같은 거 일체 없으니 편하게 말 걸어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의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니며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